자, 이번 시간에 29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읽고 미출칭 가나에 대한 설명 잘못된 거. 자,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사회 지문이니까 반드시 빨리빨리 알아두셔야 돼. 이게 바로 이제 거란 침입 때 서희가 얘기했던 거죠. 서희. 소손령과의 외교 담판의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 이민족의 침입 순서는 태해, 정광, 경, 성목, 성종 때 처음 침입하죠. 그 다음에 현덕, 정문, 현종 때. 그래서 요때가 바로 거란이 침입해 올 때야. 요때 이제 성종 때 1차 침입. 서희가 강동 6주를 획득할 때 맞죠? 소손령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지금. 그래서 서희의 강동 6주 거란의 1차 침입 때. 그리고 이제 그대나라는 거란, 요를 말하는 거고, 다른 민족은 누굴 말한다? 여진족을 말하는 거야. 압록강유역의 여진족. 자, 1번 가. 중국이 5대 식국으로 분열되자 세력이 강성해져 발해를 멸망시켰다. 맞지? 가는 그대나라, 요, 거란이야. 발해를 멸망시킨 거 맞죠? 2번 가. 고려 중기에는 송과 고려가 연합해서 이 나라를 공격했다. 이런 일은 없다 그랬죠? 송과 고려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송과 금이 연합을 하는 거야. 송과 금. 고려는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2번이 무조건 잘못된 거야. 그게 어느 때야? 고려 인종 때. 숙, 예, 인, 의명. 그 다음에 이제 숙종. 그 다음에 예종. 그 다음에 인종. 인종 때. 인종 때 여진족이 뭘 세운다? 금을 세운다고. 금. 그리고 이제 금과 송과 연합해서 이제 거란을 멸망시킨다고요. 이때 이제 인종 때 금이 고려에 대해서 뭘 요구해와? 4대 관계, 군신 관계를 요구해오지? 그래서 금과 4대 관계를 맺은 때가 이때죠. 이걸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는 게 바로 묘청의 난이지. 자, 그 다음에 3번 여진족, 이민족은 발해 피지 배척이 다수. 맞죠? 여진족은 말갈이라고, 그전에는 말갈이라고 불렸던 민족이야. 발해 피지 배척이지. 그 다음에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민족 강성에 후금을 세웠다. 맞단 말이지. 임진왜란으로 여진족이 성장한다. 여진족. 그래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광해군이 후금과 명 사이에서 중립외교한다 할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30번. 시기적으로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거란, 귀주, 강감찬. 그만 읽어야지. 현종 때 2차 침입. 양규가 활약을 했어. 그 다음에 3, 4 침입은 누가 활약을 해서? 강감찬. 강감찬의 귀주대첩이지. 귀주대첩. 그래서 강감찬의 귀주대첩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윤관이 나왔지? 그만 읽어야지. 윤관은 어느 때야? 숙종 때. 숙종 때 별무반을 만들지. 별무반. 그 다음에 예종 때 동북구성을 쌓지. 동북구성을 쌓지. 자, 그래서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었던 일은 뭐냐라는 거야. 북경 지방에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맞지 그게. 그게 거란 침입의 영향인데요 거란 침입의 결과로 수도인 개성에 나성을 축조했다. 그 다음 국경 지방에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거란의 침입의 결과로 초조 대장경이 만들어진다. 초조 대장경이 조판된다. 그 다음에 실록이 편찬됩니다. 거란 침입의 결과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올 수 있지. 나성, 천리장성, 초조 대장경, 실록. 새로운 군사기 만호부는요 원간석기 때야. 원간석기 때 의종 때 무신난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원종 때 붕괴됐어. 여기 이제 무신집권기야. 무신집권기. 삼별초의 항쟁은 원종 때 있었겠지. 고종 때부터 출몰하기 시작했지. 침입하기 시작했지. 몽고가. 결국은 충렬왕, 충선왕, 공민왕 이렇게 가시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때는 원간석기, 만호부는 원간석기로 가야 돼. 원간석기 때 처인성에서 김윤우가 적장 설리타이를 사셨다. 이건 어느 민족과의 관계다? 몽고와의 관계다. 몽고와의 관계다. 그렇지? 그래서 이때 이제 적장, 처인성 전투라고 하죠. 처인성, 지금 경기도 용인 처인성, 적장 살리타이를 죽였다. 강동 6주를 얻어서, 강동 6주를 얻은 거는 강감찬 전이지.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었던 일은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31번. 고려시대 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시대수로 바르게 배열한 거. 기억이 먼저일까? 니은이 먼저일까? 강감찬의 귀주가 먼저일까? 윤관의 별무반이 먼저일까? 이게 먼저죠, 당연히. 그래서 기억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 2번 중에서 골라야 돼.
그 다음에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 그 다음에 디귿이 먼저인가 리을이 먼저인가? 당연히 디귿이 먼저죠. 디귿이 처인성 전투, 적장살리타이를 죽였다. 그치? 그리고 이제 원종 때가 뭐야? 삼별초의 항쟁이 있는 거 아니야? 삼별초의 항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죠. 삼별초의 항쟁. 자, 그 다음에 미음은 뭐일 때까? 진포대체. 이거 우왕때지? 왜구지, 왜구. 왜구, 우왕때. 우왕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홍산전투, 최영. 그 다음에 화통도감이 이때 설치되는 거지. 화통도감, 최무선. 그 다음에 진포대첩. 이게 최무선이야. 진포대첩. 황산대첩. 이거는 이성계. 황산대첩. 관음포전투. 이렇게. 이거는 외구와의 관계되는 거야. 그럼 뭐 순서 바로 잡으면 되죠, 뭐. 강감찬이 먼저지. 그 다음에 뭐야. 거란.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금가 4대 관계. 몽고가 나와야지. 처인성전투. 삼별초의 대봉황제. 최후의 대봉황제. 외구. 이렇게. 그 순서가 1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32번. 다음은 고려시대 백성들의 생활상을 기록한 글이다. 이 시기의 사실로 맞는 거. 자, 여기서 힌트가 나와. 힌트가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산성과 섬, 그거 줄 쳐놓으세요. 반드시 그거 기억하세요. 산성과 섬에 들어갔던 자들을 모두 나오겠다. 자, 이게 뭘까? 무슨 힌트일까? 최후가 대모항쟁을 수행하면서 이때 어디로 천도하지? 강화도로 천도하지? 강화도로. 강화 천도한단 말이야.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려? 산성이나 섬 방어를 하라. 그래서 산성이나 섬으로 대피하라 하면서 강화도로 천도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어느 침입대다? 몽고 침입대입니다. 그게 힌트란 말이야. 몽고 침입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사실을 받는 거.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 개경이 함락되고 왕이 나주로 피난했다. 여기서 이민족은 누굴까? 거란이야, 거란. 거란 2차 침입대야. 거란 2차 침입대. 나주로 피난하였습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전란으로 초조대장경과 황룡사 구축 목탑이 소실되었습니다. 이게 답인 거지, 뭐. 몽고 침입 때 소실된 문화재가 뭐야? 그게 바로 초조대장경하고 대각국사 의천이 만든 속장경도. 속장경이 다 소실되는 거야. 소실, 불에 타는 거야.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 목탑도 불에 타는 거고. 황룡사 구축 목탑도 불에 타는 거고. 대신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 그거 세 개 세트로 외우라고 그랬죠? 뭐, 제조대장경. 제조대장경은 다시 만들어지는지 강화도에서. 현존 최고에 의해서 향약, 구급방. 이게 다 비슷한 시기지. 구급방.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하셨죠, 이거. 금속활자로 찍어낸 거. 상정, 고금, 예문은 현존하지 않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는 뭐야? 직지심체요절이지. 직지심체요절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야. 직지심체요절. 외구. 이게 답이지, 뭐. 머리에 흰 붉은 수건. 왕이 복주로 피난을 가기도 했다. 이거 홍건적이지. 홍건적은 어느 때다? 공민왕 때. 공민왕 때 뭐? 홍건적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자, 대마들 근거지라는 해적의 집단으로 서남해안 백성들의 생활이 곤란했다. 침입으로. 왜구지, 왜구.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창왕 때 뭐야? 대마도, 스시마 정벌하는 거지. 박이로 하여금. 대마도 정벌.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 순서와 관련된 내용은 아주 잘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시기별로. 33번. 다음은 고려 후기 외구 침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이다. 가로 안에 들어간 인물과 그 전투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외구의 침입 과정에서 있었던 전투다. 이 중에서 문제를 낸 거야, 지금. 근데 이게 무슨 전투냐라는 거야. 남원 줄 쳐놔, 남원 인월역 줄. 그 다음에 아지발도 줄 쳐놔. 아지바투라고 돼. 아지발도. 그래서 이게 외장인데 굉장히 어렸대. 그래서 그걸 아지바투라고 하는데 얘를 죽임으로써 이렇게 이제 승기를 잡아오게 된 전투거든. 남원 부근에서 그게 황산 전투야. 황산. 우왕 때 황산. 누구? 이성계. 그래서 그게 답이다. 3번. 34번. 다음은 원관석기 설정 개혁기구이다. 각 개혁기구가 설치된 시기 사실로 맞는 것은. 여기서 최소한 두 개는 확실히 알아놔야 돼. 전민변정도감. 한림원 이거 사리먼이라고 바뀐 거야. 한림원 충선왕 때. 공민왕 때도 전민변정도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찰리변이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충렬, 충선, 충수광 때야. 충수광 때 찰리. 그 다음에 충모광이라고 있어요. 충모광 때는 정치도감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서 봐. 기억. 원의 수도인 북경의 원과의 학술교류를 해서 만건당 설치는 충선왕이야. 절대 아니야. 전민병룡도감은 충렬왕 때를 물어볼 수도 있고 공민왕 때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만건당은 절대 아니라고. 충선왕이라고. 그거 틀렸어요. 니은 원의 부마구의 지맞게 관제 개편되는 것은 요 충렬왕 때야. 충렬왕 때. 자, 디귿 심야왕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왕의 태위와 보기가 반복된 중조 현상이 발생했다. 이게 이제 충수광 때 일어나. 충수광 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원 세력의 반발로 인한 김용의 난, 그거 김용의 난 주쳐놓으시고, 그거는 공민왕 때 일어났던 거야. 그걸 흥왕사의 변이라고 돼. 흥왕사. 이건 뭐냐면 공민왕이 공민왕을 시해하기 위한 사건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거든요. 친원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흥왕사의 변이라고 돼. 김용의 난. 자, 이건 공민왕 때라고요. 그럼 답은 하나 남았지? 뭐야? 충수왕 때. D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30번. 다음은 고려 후기 왕실내에서 동성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서이다. 이 교서를 발표한 왕대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온다고 그랬죠? 요게 바로 어느 왕 때 발표된 거야? 충선왕 때 발표된 교서지. 이게 왕실내에서의 동성혼을 금지하는 내용이지. 여기에 가문을 나열해놨죠? 그게 바로 권문세족이죠. 자, 근데 이제 왕을 물어본 거지. 충선왕. 그리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가문들은 다 무슨 가문으로 풀어야 돼? 지배 세력은? 권문세족. 근데 왕을 물어봤으니까 원으로부터 성략이 도입되고 관학진을 위해 경사교수도금이 설치되었다. 이건 충렬왕. 재정개혁을 위해서 국가가 소금을 전매하는 각연법 실시. 그게 답이다. 각연법. 소금의 전매제 실시. 각연법. 정치도감을 설치해서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조사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해방시키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 전문제에서 풀으셨죠. 정치도감은 충모광 때가 충모광 때. 성균관을 다시 짓고 성균관을 중건하고 순수 유학교육기로 개편. 이것도 반드시 알아나. 과거 시험을 경전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건 어느 때다? 공민왕 때. 답은 2번. 원간석기 정치사항에 대한 설명 드린 거. 원간석기 1번. 중서문화성과 상성을 합쳐 첨입으로 6부는 사사로 통폐합되었으며 중추는 밀직사로 극화되었다. 맞지? 원간석기 때 아까 뭐야? 관제개혁이라고 그게. 충렬왕 때 관제개혁에 의해서 이성육부가 뭘로? 일부 사사로. 도병마사가 뭘로? 도평의사사로. 그 다음에 중추원이 뭘로? 밀직사로. 2번. 원은 일본 정보를 준비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정동행성을 계속 유지, 내정간섭기구로 삼았고 군사적으로는 만호부를 설치해서 고려의 군사조직에 영향을 미쳤다. 맞죠? 이거 원간섭기. 일본 정벌이 2차례 사용되었습니다. 충렬왕 때. 정동행성이 바로 그 목적으로. 그러나 내정간섭기구로 변했다. 이때 내정간섭기구 대표적인 거. 정동행성 이문소. 그래서 군사적 조직으로 아까도 문제도 풀렸죠. 만호부는 원간섭기 때. 원나라에 의해서 고려의 왕이 폐위와 복위를 반복하는 중조현상이 발생했다. 중조현상은 왕이 폐위됐다가 다시 복위됐다가. 그게 바로 이 원간석기의 특징이거든요. 그거는 충렬왕과 충순왕, 그 다음에 충숙, 충혜왕 두 왕 간에 있었어. 충렬, 충선, 충숙, 충혜왕 간에 복위와 폐위와 복위가 반복되는 중조현상이 나타났다. 이것도 그냥 원간석기의 정치사항으로 맞다라는 거죠. 4번. 원은 금은매를 비롯해서 인삼약재, 특산물을 징발하여 농민의 고통을 가중시켰는데. 맞지? 특히 매를 징발하기 위해서 반전도감이라는 특수기관을. 근데 이게 틀린 거지. 매를 수탈하는 기관은 음방이라고 하는 거지. 음방. 반전도감은 그냥 곡물 수탈기구지. 곡류 수탈기구는 결혼도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틀린 것은 4번이죠. 37번. 밑줄 친 그가 실시한 개혁정책으로 옳지 않은 거. 그 줄쳐놓으세요. 그의 즉위 이후에도 해서 원의 간섭은 여전했고 친원파 역시 건재하였으나 친원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 때마침 원에서 기왕후의 아들이 황태자의 봉화지자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해졌으며 일개 기왕후 기철. 그래서 그게 바로 어느 때다? 공민왕 때죠. 공민왕 때 친원파 숙청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기철이지. 기철. 그래서 공민왕으로 보는 거야.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서 요동지방을 공략했다.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서 폐지했다. 성균관을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을 개편하고 유교교육을 강화했다. 정방을 폐지하고 각연법을 실시했다.
답이 뭐다? 4번이다. 이건 조심해서 읽으셔야 된다. 만약에 정방폐지 이것만 나왔으면 맞는 거야. 정방폐지는 두 군데 나와. 전민변정도감도 두 군데 나와. 근데 정방폐지도 두 군데 나와. 정방을 폐지다. 충선왕 때, 그 다음에 공민왕 때도 정방폐지가 또 나온다고. 정방폐지. 근데 왜 뭐가 틀렸다? 거기 각연법 실시. 이거는 충선왕 때라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래서 꼭 조심하세요. 정방을 폐지하고 전매제, 소금의 전매제 실시다. 그러니까 충선왕으로 가야지. 공민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 38번. 고려 후기에 동방 이학의 조라고 불린 인물과 생각을 같이 한 세력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말아들어야지. 동방 이학의 조.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지. 예를 들어서 해동공자 나왔어. 해동공자. 해동공자. 그 다음에 동방 이학의 조. 자, 그 다음에 동방의 주자. 자, 그래서 이 해동공자는 누구? 최충 말하는 거야. 현덕정문, 문종 때 최충, 구제학당 설치한 사람. 동방이학의조는 여말 옹건파 사대부인 정몽주. 동방의 주자는 조선시대 성략자 이황. 자, 그래서 동방이학의조는 정몽주 말한다. 이와 생각을 같이 한 세력에 대한 설명. 1번 충수광 때는 고려를 원의 직성령으로 만들려는 입성책동을 일으키게 됐다. 맞다. 그런데 이거는 사대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친원 세력을 말하는 거다. 충수광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입성책동. 그럼 이건 친원 세력이야. 사대부는 친명파지. 친명파. 유학과 불교를 겸수했다. 유학과 불교를 겸수한 애들은 문벌 귀족. 사대부들은 유학을 수용, 그 중에서 성리학을 수용하고 불교를 비판, 이렇게 가야지. 국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주례의 정신을 중시해서 중앙집권을 추구했다. 사대부가 맞긴 맞지만 이거는 강경파 사대부로 가야 돼. 고려 후기 사회의 폐달을 비판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다. 이거지 4번.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서 읽어야 돼. 결국은 사대부 물어보는 건데 더 들어가서는 강경파하고 옹건파 중에서 옹건파 사대부. 그래서 옹건파 사대부가 4, 3번이 강경파 사대부. 그래서 맞는 것은 정몽주는 옹건파 사대부니까요. 4번. 39번. 고려 후기 등장한 학자적 관료층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자, 지방의 항리 출신으로 과거를 통해 나머지는 맞단 소리지. 위화도 회곤 이후 개혁을 추진한 과정에서 폐가 입진의 논리를 내세워 우왕과 차항을 퇴위시켰다. 대다수는 고려를 부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역성혁명에 동참했다. 능력에 따른 관리 선발 제도를 중시하고 유교 정치 이념에 따른 관료제 정치를 추구했다. 뭐야 틀린 거는 3번이죠. 왜 틀렸을까? 대다수가 틀렸어. 반드시 구분해 놓으시라고요. 조선을 건국한 주도 세력은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무인 세력과 사대부 세력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대부 세력 중에서는 역성혁명, 조선을 새로 건국하자. 그걸 역성혁명에 참여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눠졌었는데 그 참여하는 세력이 강경파, 반대하는 사람이 옹건파. 근데 다수는 누구야? 옹건파가 다수라고. 그래서 다수는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세의 정치로 갑시다. 자, 근세의 정치. 근세는 이제 조선시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정치. 또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틀을 만들어 놓고 하자고.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왕들은 누구 생각해야 돼? 태종, 그치?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세조, 그 다음에 성종. 여기까지 일단 끊어야지. 대충 여기까지가 15세기 말이지. 15세기지. 조선 전기. 그리고 요 왕들 물어본다고요. 이때 지배 세력은 관악파, 훈구파. 그리고 태조 때 인물 한 사람 정리해놔야지. 태조 때 인물 누구? 정도전. 단독으로 정리. 삼봉 정도전. 그래서 태조 때 조선초 인물 문제가 나오면 이 사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성종은 어떤 사람이지? 사림이라는 세력을 등용하지. 사림이라는 세력을 처음으로 등용한다. 이 사람 하나 기억해놔야지. 김종직. 그래서 김종직 등 살인과 홍구 세력이 대립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김종직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로 넘어가는 게 그래서 결국 사화가 발생하는 시기 아니야. 연산군. 그래서 연산군. 그래서 여기 대충 끊고. 연산군 때 사화가 두 차례 일어나지. 그 다음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지.
자, 요때도 사람 기억해. 요때도 사림을 등용하지, 사림. 근데 이 사람 누구야? 조광조. 조상조. 요 사람 기억해놔야지. 사림들 물어볼 때. 사림의 정치적 특징, 훈국파하고 비교할 때, 두 사람. 그 다음에 명종 때. 요때가 이제 사화가 일어날 때지. 그 다음에 선조. 요때가 이제 끊어야지. 요때가 이제 뭐다? 이제 16세기. 그래서 대충 여기가 16세기 사회 조선 중기다. 이때는 훈국파와 사림파의 대립으로 사화가 발생한다. 그러나 결국은 선조 때 사림이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 때부터 이제 17세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17세기. 광해군. 그 다음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지. 인조 반정. 그 다음에 효종 때. 효종. 현종. 숙종. 자, 숙종 때 끊어야지. 숙종 때가 이제 뭐다? 17세기에서 17세기 말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거죠. 여긴 대략 17세기에 해당한다. 여기는 이제 다 사림 정치야. 뭐 훈국파는 나올 일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경종, 영조, 정조, 영종조가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18세기죠. 18세기. 18세기. 영종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숙종, 정조, 정조. 그 다음에 순조가 즉위하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지. 순조, 정순, 헌종. 그 다음에 철종 3대에 걸쳐서 이거 19세기 세도 정치기. 그 다음에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이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세도 정치가 막을 내린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하자고요. 자, 다음은 조선시대 인물의 정치사상 관련된 거.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제목이 나오면 바로 문제를 풀어. 삼봉집, 삼봉정도전이야. 삼봉정도전. 아니면 여기 없으면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읽어놓으세요. 그래서 정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교 정치 이념의 바탕을 두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 왕권의 전제하를 견제하고자 했다. 이게 답이지 뭐. 정몽주 길제학통을 계승하고 사족 중심의 향촌사회 운영을 정했다. 이건 사림에 대한 설명이지. 사림에 대한 설명이지. 의리와 도덕의 바탕을 둔 왕도. 이거 사림에 대한 설명이지. 그런데 봐. 의리와 도덕의 바탕을 둔 왕도 정치를 추구하면서 위훈 삭제 사건을 일으켰다. 그러면 김종직으로 가면 안 된다고. 누구로 가야 돼? 조광조.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하였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아니지. 정도전은 불시 잡변을 통해서 불교를 강력하게 배척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야? 1번. 2번.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실시되던 왕대의 사실을 옳은 거.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6조에 기속시켰다.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혁파할 생각이 있었지만 신중하게 여겨 서주지 않다가 이때 이르러 단행되었다. 의정부가 간장한 것은 4대 문서와 중재수의 심의뿐이다. 뭘까 이게? 이게 6조 직계제란 말이야. 6조 직계제. 6조 직계제. 그거 굉장히 중요한 제도니까 알아도 6조 직계. 세종대왕 때는 의정부 서사제. 세조 때 다시 6조 직계제. 이렇게. 이거 6조 직계제에 대한 사료 지문이다. 근데 왕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태종이나 세조일 수 있는데 이거는 태종 때의 6조 직계제 말하는 거야.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개미자를 주였다. 이게 답입니다. 경국대전을 간행했다. 경국대전을 간행했다. 그러면 성종.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세조. 성종 간행했다. 장영실을 중용했다. 시극이 세종. 서거정 등이 중심이 되어 편년체 통해 동국통감을 편찬했다. 동국통감 성종. 동국통감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세조. 편찬했다. 그러면 성종. 그러니까 동국통감하고 경국대전은 같은 방식으로 경국대전과 동국통감은 편찬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세조. 편찬되었다. 그러면 성종. 그래서 답은 1번. 3번. 밑줄친 그가 시행한 정책을 옳은 거. 그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건세 있는 신하이든 공신이든 처남이든 가리지 않고 처단 6조를 직접 장악하여 의정부 재상 중심의 정책 운영을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로 바꿨다. 누구다? 태종이지. 태종. 공법을 실시했다. 세종.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말하는 거죠. 언론기관에는 사관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겠다. 이게 답이지. 호적사업을 강화하고 보법을 실시해서 군정수를 보법 세조. 군사조직은 다 세조로 간다 그랬죠.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을 완료 반포 성종. 4번. 다음 서사시가 발행되어 보급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가 많이 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학작품이죠. 이게 용비어천가지. 용비어천가가 뭐야? 바로 세종대왕 때지.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거지. 용비어천가하고 월인청강지고 그건 알아두라고 그랬지. 용비어천가. 조선왕실의 찬양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때 시기를 물어보는 거지. 칠정산, 향약 구급방, 농사직설, 상정고급예문, 자경루, 의방유치. 아닌 건 뭐야? 향약 구급방 하면 안 되죠? 향약 구급방은 고려시대 거잖아. 현존 최고의 의서. 이때는 뭐라고 해야 돼? 향약 집성방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세종대왕 때 편찬된 의서 2개. 향약 집성방, 의방유치. 그 다음에 칠정산. 한양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을 한 칠정산. 중요하다. 다 중요한 거야, 이거. 농사직설이라는 농서. 그 다음에 상정고급예문 아니죠. 그건 고려시대 거잖아. 그래서 니은과 리을만 빼면 되지. 기역, 디귿, 미음, 비읍. 자경루. 이게 물시계지. 앙불구, 해시계. 강수량 측정기구, 치극이. 천체간 측기구, 혼이, 대소간이. 이거 다 세종대왕 때다. 자, 그래서 4개. 5번. 다음 글은 어떤 책의 서문이다? 이 책이 편찬된 왕대에 일어난 내용으로 옳은 거. 천하에 떳떳한 5가지가 있는데 3강이 그 수위에 있으니 실로 3강은 경륜의 큰 법이요 1만가지 교화의 근본이며 원천입니다. 힌트가 나왔지? 3강.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돼. 이게 뭘까? 반드시 외우시라고 그랬지. 15세기에 윤리의례서 해가지고 세종 때 3강 행실도하고 성종 때 국조 오래이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세종 때 편찬된 3강 행실도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1번 궁궐의 신문고 설치 반란. 신문고 설치 태종. 역대 시와 산문의 정술문 동문선 편찬. 동문선 성종. 굴절된 유교 정치를 바로잡고자 사림을 등용했다. 성종. 일본과 계약조를 맺어 1년에 50척으로 무역선을 제한했다. 이게 답이지. 세종대왕 때 사군과 육진도 개척하고 그 다음에 대마도 정벌, 삼포개항, 계해약조 다 세종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조선시대 다음과 같은 지도가 편찬된 시기의 사실로 맞는 거. 자, 이 지도도 나온다 그랬죠? 그림. 이게 뭐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다. 이거 어느 때 제작된 거지? 태종 때. 이게 이제 동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로서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 우리나라는 소중화라는 의식이 반영된 세계 지도 태종 때 명과 갈등이 있었으며 이에 비밀리에 명을 정벌하라는 요동정벌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거는 태조 때지. 비밀리에. 그 사람이 정도전이지. 비밀리에 요동정벌 계획. 지출을 고려하여 수입을 책정하는 개출양입제. 이거는 세조. 호패법과 인보절 시제 주민통제 강화했다. 이게 답이다. 태종 때.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고 이전에 굴절된 유교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의 살인들을 중용하기 시작했다. 성종. 그래서 처음으로 김종직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살인이 진출하는 시기다. 다음과 같은 것이 시작된 시기의 사실로 맞는 거. 자, 이게 뭘까? 이게 뭐 같아요? 가운데 동그란 거에 점 찍혀 있지? 그게 이제 천문도야. 이게 천문도. 그래서 조선전기의 천문도 하면 뭐야? 천상열차 분야지도. 천상열차 그거 기억해야지. 고구려의 천문도를 참고해서 천상열차 분야지도. 어느 왕 때? 태조 때. 1번. 왕의 신임을 얻은 소수 재신 중심의 정치 운영이 활발했다. 이게 답이지. 태조 때는 정도전을 비롯한 왕의 신임을 얻은 소수 재신 중심의 정치가 활발했다. 이게 답입니다. 2번. 왕실내에 내불 땅을 설치하고 불교 신앙활동을 한 사람. 세종. 도첩제를 폐지. 도첩제 실시하면 태조 때가 맞는데 도첩제 폐지하면 성종으로 가야 돼. 출가를 일체 금지. 이 시의 난을 계기로 지방의 유양소를 폐지시킨 사람. 세조. 8번. 다음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시조의 내용이다. 이 시조와 관련된 역사적인 상황으로 맞는 거. 자, 이런 게 어렵죠. 근데 국어책 보시면 다 웬만한 시조는 다 나온단 말이야.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대야이셔 백설이 만공건 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자, 요게 바로 성산문의 시조야. 성산문. 성산문은 뭐에 한 사람이다? 사육신. 사육신, 생육신이라는 게 기억나야 돼. 사육신, 생육신은 뭐야? 세조의 찬탈에 반대한 정치 세력을 사육신, 생육신. 죽음으로써 끝까지 어린 단종에 대해서 충절시킨 사람들을 사육신. 대표인 사람 성산문. 그 다음에 생육신은 죽지는 않지만 관직을 벌이면서 평생 야인으로 사는 사람들. 대표인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 김시습. 금오신화 지은 사람. 그래서 세조 때의 정치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 1번.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려는 세력과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세력이 충돌했다.
폐위된 임금을 복위시키려는 복위운동이 전개됐으나 실패하고 이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다. 이게 답인 거지. 2번. 사초에 실린 조의제문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사화가 발생했다. 이건 어느 때야? 사화가 발생한 거는 연산군 때지. 연산군. 무오사화지. 최초의 사화. 근데 거기에 실린 조의제문, 조의제문을 지은 사람은 누구야? 김종직이지. 자, 그다음 지방의 항역이 처음으로 보급되고 소학과 주자가 향학을 처음 보고시킨 사람이 누구야? 조광조죠. 그래서 이건 조광조에 대한 설명이다. 4번은. 자, 9번. 다음과 같은 역사서가 편찬된 시기의 상황으로 맞는 거. 당군에서 고려말까지를 편년체로 서술한 조선왕조 최초의 통사. 그만 읽으면 되는데 큰 줄기는 훈신들이 쓰고 개별 사건에 대한 평가인 사로는 최부 표현말 등 살인들이 썼다. 이게 바로 뭐다? 조선왕조 최초의 통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 통사는 전체 역사를 적는다 그랬지? 그게 바로 서거정의 동국통감이야. 자, 성종 때 편찬된 동국통감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 편찬된 시기, 성종 때 물어보는 거지. 정도전 부시잡변. 내용은 공부하시고 그러나 성종 때가 아니다. 왕권과 사관한 독립 사빙합파. 이건 태종 때지. 왕이 여민낙, 정간보창한. 이건 세종대왕 때지. 관수관급제. 이게 답이죠. 4번. 그래서 성종 때 관수관급제. 그래서 국가가 직접 수조권을 행사해서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은 다음에 관리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걸 관수관급제. 이건 성종으로 가십니다. 10번. 다음 서적들의 편찬 시기가 바르게 된 거. 기역이 먼저일까? 니은이 먼저일까? 기역은 누가 지었어?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지. 어느 시대 사람이야? 고려시대 사람이죠. 불시잡변은 정도전. 뭐가 먼저일까? 그럼 이상국집이 먼저지.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 그러면 기역이 먼저야. 그럼 3, 4번은 탈락이야. 정도전의 불시잡변. 그 다음에 신증동부 여지승남과 해동제국기. 신증동부 여지승남은 중종 때, 성종 때 동국 여지승남이 편찬되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중종 때 만든 게 신증동부 여지승남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해동제국기는 세종 때 일본에 다녀와서 성종 때 편찬되는 책이야. 신숙주가 일본을 여행한 견문기. 그래서 답은 뭐다? 기역, 니은, 리을, 디귿. 2번이 답입니다. 11번. 조선시대 관직과 품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관리는 문반과 무반의 양반을 구성 18품계 30등급으로 나뉘었다. 3품 이상은 당상관으로서 중요 간부의 장을 역임할 수 있었다. 지방간의 관찰사는 당상관, 목민관은 참상관 이상이 파견되었다. 품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이거 조심해서 읽으라 그랬지? 품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임명될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뭘 붙였다? 행자. 이게 조선시대 행수제도와 관련되는 거죠? 행수제도 할 때 계고직비행 이렇게 계고직비의 경우에 뭘 붙이는 거야? 행자를 붙이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품계는 높은데 임명되는 직은 낮은 거. 그러면 이거 읽어보세요. 품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임명되는 거. 반대의 경우잖아. 이건 반대의 경우란 말이야. 반대의 경우에는 뭘 붙여야 돼? 숫자를 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계고직비행 이렇게 읽어버렸다라 그러죠. 계고직비의 경우에 행. 계고직비행. 그래서 그 경우에 행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계고직비가 아니다 이거는. 그럼 반대의 경우겠지. 그럼 숫자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조선시대 각 사법기관의 관리자가 부임소감을 할 때 직책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1번. 사원부는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역점은. 이거지. 조선시대,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는 관청의 종류와 기능을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정확히 여기에. 사원부는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역점을 두겠대. 한성부는 수도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대. 장례원은 예송과 산송에 관한 판결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대. 가명은 관내, 군의 노비, 상속에 관한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뭘까요? 3번입니다. 장례원은 무슨 사무만 전담하는 관청이야? 노비 사무만 전담하는 관청이야. 그래서 노비 소송만 담당하는 거야. 산송이나 예송은 장례원의 업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틀렸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조선의 지방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1번.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지방민의 신분에 따라 지방 간의 등급을 조정하고 작은 군현을 통합해서 전국에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이번 고려시대까지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도 일반군인으로 승격시키거나 포함시켰다.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해서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했다.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향리는 수령의 행정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화시켰다.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면 안 됩니다. 1번이 틀렸죠. 왜 틀렸을까? 조선시대에는 지방행정구역의 편성 기준이 뭐다? 지방민의 신분이 아니다. 고래 극이. 지방민의 신분으로 행정구역을 나눈 것은 고려시대입니다. 그리고 읽어봐.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지방민의 신분에 따라 지방 간의 등급을 좀 아니라고. 그걸 고래 크기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4번. 다음에서 나열된 것과 공통된 목적이 아닌 거. 주례. 주례는 무엇은 이념이 들어가 있냐면 중앙집권적인 이념이 들어가 있는 거야. 경제소. 이것도 중앙에 설치되었다. 중앙집권화. 역, 봉수제는 이건 뭐냐면 교통통신수단인데 이것도 중앙집권화와 관련인 거야. 결론은 중앙집권화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조선정기의 지도지리지의 제작도 중앙집권화 관련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하고 향리를 아전에 예속시킨 것도 중앙집권화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제지사적은 향안을 작성하고 향규를 제정하고 향회를 운영했다. 이거는 사족 중심의 향촌사회 운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향촌 자치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3번이 틀렸지. 멸리지하고 오가작정법도 다 중앙집권화 관련이 있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15번. 다음에서 가로 안에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을 고르면 고려 태조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신관과 기인제도를 실시했대. 특히 사신관 제도는 신라 경순왕을 처음으로 경주에 사신관을 임명한 것을 비롯되었는데 이 사신관 제도는 조선시대로 오면서 중앙의 무엇과 지방의 무엇으로 분화 발전했다. 이거 뭐죠? 기억은 뭐지? 고려의 사신관 제도는 중앙의 경제소와 지방의 유향소로 분화 발전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경제소, 니은은 유향소. 1번. 기억은 경제소는 중앙의 고위관료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의 재반 사무를 주관하게 하였다. 2번. 경제소는 지방에서 경제리를 파견해서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겠다. 3번. 유향소는 세조 때 폐지되었다가 성종 때 다시 부활하였다. 4번. 유향소의 주요 기능은 환난상일,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등이었다. 이게 답이죠? 반드시. 환난상일,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는 뭐의 기능이야? 향약의 기능이지, 향약. 조광조에 의해서 보급된 역시 향약의 4대 덕목이잖아. 그래서 유향소하고 상학은 구분하셔야 된다. 유향소의 기능은 뭐야? 그럼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유향소의 기능이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비교하세요. 4번이 틀렸다. 16번. 조선시대 다음을 주요 업무로 하는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농업을 장려하고 뽕나무를 재배한다, 호구를 증가시킨다, 부역을 균등하게 한다, 교육을 진흥한다, 치안을 유지한다, 소송을 간편하게 한다. 이게 뭘까? 그걸 수령칠사라고 한단 말이야. 그걸 수령칠사. 수령칠사. 그래서 수령의 주요 7가지 업무. 수령칠사. 그래서 이걸 주요 임무로 하는 사람이 누구야? 수령은 누구야? 목민관이라고 하는 거지. 목민관. 얘들이 구체적으로 뭘까? 부목 군현에 군현에 파견된 사람들,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을 수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저 사람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관찰사는 들어가는 거 아니지? 관찰사는 들어가는 게 아니지? 관찰사는 수령이 아니라고. 수령에 대한 문제야, 지금. 상피제도가 적용되고 임기제도가 정지되었는데 대략 임기는 1800이다. 맞지? 뭐만 조심해서 읽으면 돼. 관찰사하고 수령 모두 상피제도하고 임기제도가 적용되는 건 맞아. 그런데 1800이 하면 수령으로 가야 돼. 360일 하면 관찰사로 가는 거야. 이거 맞지? 어쨌든 1800인가 수령이지. 그다음에 감사, 반백. 틀렸어. 감사 또는 방백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관찰사입니다. 관찰사. 그 다음에 주로 참상관 이상이 임명된 것은 수령이야. 관찰사는 당상관 이상이지. 당상관 이상. 그 다음에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암행어사. 맞지 뭐.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도 파견하고 관찰사도 파견하는 거야. 관찰사의 주요 임무가 수령을 감시하는 업무라고. 자, 그래서 틀리는 것은 뭐다? 2번이죠. 17번. 조선시대 향소 또는 향청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향소, 향청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지? 유향소를 다르게 부르는 거야. 유향소를 향소, 향청이라고 합니다. 풍속을 교정하고 수령을 보좌했대.
고려 말 이래 지방 사류들의 자치 조직인 유향소의 후신이래. 후기에 와서는 수치체제에 많이 관여하여 폐단이 많았대. 제지사족이 주도하여 운영된 기구로 농민과 천민을 포함하여 조직되었다. 틀렸다. 4번. 농민과 천민을 포함해서 조직한 것은 향약이란 말이야. 계속. 향약. 유향소는 사족만으로 구성되었다. 양반만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다음 군역제의 변화상을 시대순으로 발견하라는 것은 리을이 먼저일까? 디귿이 먼저일까? 군적 수포제가 먼저일까? 방군 수포제가 먼저일까? 이거는 이제 군역제도 수치체제의 변화하고도 관련있지? 뭐야? 방군 수포제가 먼저죠. 방군 수포제. 방군 수포제. 이거는 군역제도와 관련있는 건데 방군 수포제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게 그거지. 대립제. 15세기 말부터 대립제. 그리고 이제 16세기에 방군 수포제. 이건 이제 군역제도 변질 관련되어 있는 거. 이게 불법적으로 서행하자 이거를 법제화시킨 게 바로 뭐야? 군적 수포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군 수포제가 먼저다. 그러면 리을이 먼저인 거지. 1, 2번에서 골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군적 수포제로 간 거야. 그 다음에 양역변통론이 먼저일까? 균역법이 먼저일까? 이거는 무조건 외우지 말고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 15세기에는 농민들이 군포를 내지 않고 직접 군역의 음을 줬단 말이야. 그런데 요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무슨 부담이 새로 생긴 거야? 군포 납부 부담이 새로 생긴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면서 농민들의 군포 부담이 너무 심해지자 농민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개혁안이 등장한다. 그걸 양역변통론이라고 한다고. 양역변통론. 이건 군역제도와 관련된 개혁안이야. 양역변통론. 그렇지? 그리고 군역제도의 개편안이 정책이 실시가 되는 거지. 그게 균역법. 왕을 외워야지 이걸 무조건. 영조.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조선전기 군역제도와 군사조직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뭐냐. 양인개병과 병농일치를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16세 이상의 양인 장정들은 누구나 군역을 져서 현역 군인이 되어야 했다. 양인 농민은 관리로 출세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군역을 지는 반면 노비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군역의 의무도 없었다. 3번. 양반은 특권신분층으로서 군역의 의무가 없었다. 4번. 양인장정은 초기부터 매년 2필의 군포를 납부했다. 답은 2번. 농민은 과거 응시가 가능하지. 그래서 관리로 진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반면에 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층. 노비는 양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권리도 없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계층. 그런 거야. 1번은 왜 틀렸을까? 일단 현직 관료나 학생들은 면제시켜줬죠. 그 다음에 현역 군인이 모두 되는 게 아니지. 현역 군인은 정군이라고 하고 정군이 되거나 아니면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이 되어야 했다. 이래야지 정확한 문장이지. 3번. 양반이 특권 신분층인 건 맞는데 양반도 원래는 신분적으로는 양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군역의 의무는 원래 있는 거지. 그런데 면제받는 거지. 4번. 초기부터 매년 2필의 군포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16세기부터 그렇게 된다고. 그게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무엇을 납부하기 시작한다 농민이? 군포라는 걸 납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군포 부담이 너무 과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군포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개혁안을 뭐라 그래? 양역변통론.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실시한 개혁 정책을 뭐라 그래? 균역법.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에서 밑줄진 이 체제가 시행된 시기의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이 체제는 지역단위 방어체제. 그만 읽어도 돼. 지역단위 방어체제 줄. 각도에는 한국에 병영을 두어 병사가 관할 지역 군대를 장악하고 병영 아래 몇 개의 거진 줄쳐나 수령 줄쳐나 그 지역 군대를 통제하는 체제였다. 수군도 육군과 같은 방식으로 편제했다. 이거 굉장히 사료집은 잘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뭐야? 진관체제지. 세조 때 지방군, 조선정기 지방군, 진관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진관체제에 관련된 사료지문입니다. 이렇게. 요충지 고을의 성을 쌓아 방어체제를 강화했다. 이게 바로 진관체제의 특징이야. 요충지 고을의 성을 쌓아 방어. 병영과 수영이 설치되어 있었지 이때. 근데 각도에 한 개씩 설치되었으나 군사적 중요성이 있는 도에는 2개, 3개까지 설치되었다. 방군 수포제가 서행하면서 군역제도가 편일되었다. 이거는 16세기의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3번. 중앙군은 5위, 지방군은, 그렇지, 지금 문방관료가 맡았다.
그래서 진관체제는요, 세조를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15세기. 그리고 이때는 군역제도가 제대로, 군역과 군사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국방력이 센 거를 물어볼 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야? 군역제도가 변질되면서 군사 조직이 어떻게, 변질이 되면서 국방력이 약화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이걸 유지하지 못하고 선조가 아니라 명종 때 뭘로 바뀌어? 이게 재승, 방략 체제로 바뀌지.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그래서 거기까지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1번. 다음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게 연결된 거. 조선 정기에 실시되는 가체제는 많은 외적의 침입에 효과가 없었다. 이에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나체제가 수립되었으나 임진왜란 중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가체제를 복구했다. 뭘까 이게? 진관체제하고 재승방략을 물어보는 거야. 가가 진관체제, 나가 재승방략. 맞는 것은 그럼 진관체제에 대한 게 뭐야? 여기서 진관체제에 대한 게 뭘까? 리을이죠. 똑같아요. 리을. 그치? 리을. 그 다음에 재승방략 체제의 특징이 뭘까? 기억이지. 리을, 기억.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사료지문도 나오니까. 그래서 기억, 리은, 디귿. 리은은 초자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건 고려시대의 지방군인 주진군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렇게만 알아두고. 디귿도 반드시 별표 선호권 알아두세요. 위로는 양반부터 아래는 노비에 이르기까지 편제되어 평상시엔 거기 줄쳐놔. 평상시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서로 형천사를 지키다가 적신이 피우면 동원에 차지. 양반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편제 줄. 이건 뭘 말한 걸까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잡세꾼 이러면 안 돼. 노비 들어갔다 해서 조선정기에 잡세꾼이 있었지? 잡세꾼. 노비가 포함된 특수부대 잡세꾼. 이거 아니야. 이거는 조선후기에 뭐? 속오군 말하는 거야. 속오군 말하는 거야. 속오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다른 점이 뭐냐? 잡세꾼은 예비군적인 성격이고 요거는 농민이 들어가지 않아. 농민을 제외한. 근데 이 속오군은 조선후계 지방군이기 때문에 농민이 반드시 포함이 돼. 농민이 포함된.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사라지면 기억, 디귿, 리을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라고. 그 다음에 22번 이후 과거제도 이후는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